저에게 가난은 죄였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가족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위티라고 하고 저보다 4살 많은 시바견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도도하고 기품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언니였죠. 제가 태어나고선 이제 몇 년 뒤에 좀 저희 가족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친척 집을 많이 전전하면서 이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사를 하는데 아빠가 위티를 두고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리지? 그때 저는 아빠가 왜 그러시는 건지, 왜 그런 말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당시 어쨌든 아빠가 가장이셨고 저는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 트럭에 이제 짐을 싣고 거기에 타서 이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위티가 그 뒤에서 저희 트럭을 막 쫓아서 뛰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차를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 점점 멀어졌었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새 집에 도착해서 좀 한동안은 되게 충격과 슬픔에 좀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신 건지 위티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근데 얘가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고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막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며칠을 막 진짜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렇게 앓다가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위티 여기 이빨 위쪽에 잇몸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커다랗게 옥덩이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엄청 딱딱하게. 이게 막 혹이 입 밖으로 비집고 튀어나오니까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고 얘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긁고 이러니까 여기서 막 피가 나고 엄마 아빠 말로는 위티가 장판을 한번 뜯어먹은 적이 있다. 뭐 그때 뒤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구강암인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 혹을 한번 떼는 데만 3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한 1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근데 이게 뗀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떼면은 또 자라고 떼면은 또 자라고 그냥 임시 방편인 거죠. 조직 검사를 하는 데만 1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알게 되더라도 치료하는데 또 얼마나 비용이 들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혹을 한 2-3번 정도 뗐나? 부모님이 위티가 이렇게 막 혹이 다시 자라나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계속 보시다가 안락사를 시키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위티는 우리 가족이었고 어떻게 근데 위티를 우리 손으로 죽이자고. 어쨌든 저한테 그때는 좀 선택권이 없었고 그 혹을 한 번 떼는 비용보다도 안락사 비용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병원에 위티를 데려가셨고 안락사 주사를 놨고 그리고 다시 데려오셨는데 걔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제가 그때 한 초등학생 정도였는데 저보다도 막 클 때도 있었던 그 위티가 아마도 한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였던 것 같은데 거기가 너무 남는 거예요. 애가 너무 야위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상태로 거기에 이제 묶여져서 버려지는 모습을 보는 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크게 충격으로 남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생겼었거든요. 어디서 집을 나온 건지 버려진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에 갑자기 저희 가족을 쫓아가지고 집까지 들어온 거예요. 애가 패키니즈라고 해서 코가 이렇게 납작하고 되게 못생긴 종이거든요.
근데도 못생긴 애들이 보다 보면 매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애가 되게 바보같이 착했어요. 걔가 크리스마스쯤에 이제 우리 가족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름을 크리스라고 지었었고요. 위티랑 같이 몇 년을 살면서 같이 키우고 이랬는데 위티 죽고 나서 한 몇 년 지났을 때 크리스도 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없어지다가 어느 날에 이제 소변을 봤는데 피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데려가니까 요로결석인 것 같다. 그때도 제가 어렸어요. 제가 한 중학생? 근데 그때는 제가 크리스는 절대 위티처럼 보내면 안 된다. 치료해야 된다. 이러고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세뱃돈 받은 거랑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렇게 긁어 모아 보니까 딱 3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은 치료비로 어림도 없죠. 근데 그때는 크리스 고칠 거다 막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크리스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고 제 학교에 가는 날이었는데 학교 가는 날 아침에 크리스를 보러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크리스 조금만 기다려. 나가지고 고쳐줄게.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갔다가 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크리스가 죽은 거예요, 병원에서. 그때 크리스 옆에 가족도 없고 혼자서 너무 아프고 외롭고 무서웠을 텐데 그렇게 혼자 보냈던 게 너무 미안하고 근데 크리스는 절대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소형견을 화장하는 데 드는 돈이 딱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만 원으로 화장을 하고 이제 뼈가루가 담긴 이런 새하얀 통을 받아가지고 그 뼈가루를 진짜 엄청 오랫동안 방에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크리스랑 자주 놀러 갔던 양재천에 가서 뼈가루를 뿌려줬는데 이게 원래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밀로 해주세요. 그때 저는 제가 가난한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위티도 크리스도 저희 집이 아니라 좀 더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다면은 훨씬 더 행복하게 오래 살지 않았을까.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이후로 정말 강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요.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생각해보고 싶어요.